2017년 12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승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앉읍시다. 자, 이 법문을 마음을 열고 고요하게 의식을 이완된 상태에서 듣기 위해서 잠시 입정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눈 뜹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한테 무슨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 어떻게 법문을 펼쳐나갈까 하는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법문 시작을 합니다. 아, 어디에 키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법을 전하는 법사는 법문을 기억을 해서 법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꼈던 것, 자기 자신의 의식의 변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 어떤 글을 읽어가지고 외워서 법문하지 않습니다. 남이 써놓은 글을 달달 외워서 기억을 했다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살림살이냥 펼쳐내는 것, 이건 법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의 상을 높이는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이번 달의 법문 주제가 각자와 과학자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물리학도 전공한 적이 없고 생물학도 배운 적이 없고 어떤 이론적 과학을 공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더구나 인체에 관한 그 오묘한 과학들을, 의술들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과학자들 대상으로 인체에 대해서 법문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대학 4년과 대학원 4년, 어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도 조차도 그 인체의 오묘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전혀 문외한 내가, 과학을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합당할 수 있는 얘기일까? 또한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과학자였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술을 다루는 그런 과학자였다면
더더욱 내가 활기를 치듯 여러분과 토론을 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지라 보고 이 각을 이루면 소위 말해 도를 이루면 그 깨달음은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나의 깨달음을 그대로 펼쳐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우리 인류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인류를 총 70억을 통틀어서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수명입니다. 건강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오래 사는 열망, 이것이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불로장생을 얻으려고 했던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왕들조차도 그것을 얻고자 했으나 모두 헛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조차도 얻지 못한 가장 인간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사람, 성인들입니다. 예수와 부처. 이런 분들은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또는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랄하게 자신이 얻은 전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가 과학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교는 초과학적입니다. 지금도 과학적이지만 2600년 전에 시타르타가 깨달았던 그 당시에도 초과학적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수만 년이 흘러도 인체와 의식에서 벌어지는 그 오묘함은 모두 다 과학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2600년 전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인간의 그 세포의 최말단까지 오묘한 현상을 다 시타르타는 깨달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 기구가 만들어지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당시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부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부처를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과학이 부처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나의 깨달음입니다. 일각의 많은 그 선지식인들이 불교는 과학이다 하면서 무슨 물리학을 들먹거리지를 않나, 또는 양자학을 들먹거리지 않아, 또는 상대성 원리를 두둔하지를 않나.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면서 그 과학이라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학문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요 몇 년 근래에도, 수십 년 전에도 마치 불교를, 깨달음을 과학으로, 물리학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많은 수행을 하다가 죽어간 수행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런 이론적인, 학문적인 물리학으로 접근해 들어오면
천하 없어도 그 관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을 나누어 아니라 무엇을 다 짜게도 궁극적인 진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학문으로서는 깨달음을, 본성을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남성은 79세, 여성은 84세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이는 앞으로 평균 82세가 살 수 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단, 그 82년 중에 82년 사는 동안 20년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아니, 82년을 이게 평균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더 뭐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60살 돼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는 그 82년 사는 동안 20년은 고통스럽게 살아라 이 말인데, 병으로 20년만 사는 사람이 있고 25년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60년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그 20년이라는 고통 세월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육체적인 고통. 결국 정신적인 고통까지 합치면 평생 82년 그대로를 우리는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무한정 좋은 것일까? 82년을 살거라. 그 대신 20%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라는 말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무슨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몸이, 육신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미한 마음적인, 심적인 고통까지 따지면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 자, 이런 통계를 보았을 때 이런 가운데도 우리 인류는 그 생명줄을, 무병장수를, 죽지 않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과학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볼 일 없는데도.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전 삶을, 살아있는 전 삶을 죽을 때까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가 안건입니다. 과학은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을까? 고통은 왜 오는 걸까? 이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학자들의 덕입니다.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병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끝없이 수명이 계속 늘어만 갑니다. 결국 인류가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수명이 늘어나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아주 크나큰 발전입니다. 근데 그 발전이 수명만 늘려놨다고 해서 인류가 평화스러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 고통 또한 늘어났습니다. 정보가 많은 만큼 번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마당에서 내가 깨달았다 하는 내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과학 따먹기를 합니다. 나는 과학자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고, 여러분의 발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학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과학자들이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는 것일 뿐 절대 과학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노화의 주범부터 찾아봅시다. 노화의 주범. 인간은 왜 늙어가는가? 그 늙음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가? 과학은 벌써 노화의 주범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수행자니까 내 법문 듣고 돌아가거든. 내가 했는 법문들을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찾아보세요. 과학은 벌써 오래전에 인간이 늙어가는 주된 원인을 찾아서 나열했습니다. 요새 DNA까지 다 밝혀내 나온 이 시점에 과학이 무엇을 못 밝혀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노화의 주범이 바로 얼마 전에 나도 글을 접했어요. 그런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찾아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는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이 DNA 앞에 붙어 세포 분열하기에 붙어있는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텔로미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분열을 멈추게 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은 끝없이 분열을 일으켜서 장수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딱 현주세요. 수명이 다 된 사람들을 보면 염색체를 조사해 보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서 분열을 멈춘다. 이때부터 죽음이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통설적인 똑같은 답입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세포 끝 조직에 붙어있는 이 텔로미어가 왜 짧아지는가? 이것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성장기 때까지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가 성장이 다 된 이후부터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적으로 짧아진다. 그래서 분열을 멈추고 인간은 죽음으로 간다. 여기서 텔로미어라는, 여러분 텔로미어를 아셨나? 이해 가셨나? 세포를 세포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세포가 분열되기 위해서는 염색체 양가에 붙어 있는, 여러분 구두권 끄트머리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와 같은 세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텔로미어가 그렇게 생겼어. 그 길이가 길면 분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길이가 짧아지면 분열을 멈춰서 우리는 수명을 더하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현 주소에, 지금 과학으로 내가 이게 목숨을,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토대예요, 지금. 그렇다면, 각자의 내 입장에서 보면, 저 과학자가 밝혀낸 거야. 그래, 저 밝혀놓은 대가로 2000년에 봐라. 노벨 생리학상 수상하잖아.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길게 만들어가는 주 원인이 세포 속 염색체의 텔로미어다 하는 것이 현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 부분을 내가 존중을 합니다. 나도 존중하는데 여기서 나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 부처님들의 수명은 왜 길었을까? 지난달에 내가 법문 주제가 각자의 부처의 수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지. 각자의 수명, 그럼 부처를 깨달은 사람의 수명은 왜 긴 것까? 이 사람들 논리대로 말한다면 본성을 회복해서 각을 이루는 사람은 저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다?
이 말 아닌가? 부정할 사람 있나? 과학자 여러분. 그러니까 수명이 길려면 결국 저 텔레미어의 길이가 길어야 긴 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역대 부처님들 텔레미어를 저거 조사해 봤을 수 있었을까? 그때는 과학이 없으니까 저 조사 못 하잖아. 그런데 부처님들은 다 평균 수명보다 배 이상 3배를 살았다. 그 당시. 과학이 없어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 각자들은 그만큼 수명을 오랫동안 사서다 갔단 말이야. 이구도 똑같이. 뭐 이론을 깨달았다는 그런 사람 말고, 응? 지칭하는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그 10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29대 내려온 달마에서부터 6조 해능까지 훑어보면 대부분 당시의 수명보다 2배 있어 3배 가까이 수명을 길게 사셨다 갔어. 마음이란 고통도 없고 육신이란 고통도 없이. 그렇다면 그 당시 만약에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그 텔레미의 길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장비도 없었고 세포라는 걸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어. 근데 오늘날은 어때? 수명이 연장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봤어. 그것을 생체 나이, 현재 나이, 현재 나이, 생체 나이 조사하면 저거 나와요. 텔레미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서 요거는 이 사람은 현 나이보다 저 텔레미어의 길이가 길구나 하고 바로 나옵니다. 피만 뽑으면. 그게 현 과학이야 지금. 그렇다면 각을 이룬 사람은 왜 오래 살았을까? 각을 이룬 사람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저 텔레미어 길이가 왜 길었을까? 긴 채 보존을 했을까? 이 말 아닌가? 이 답을 찾으면 깨달음을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 어때? 동의하시나? 깨달은 사람의 저 텔레미어 즉 염색체를 조사해버리면 세포를 조사해버리면 바로 그 길이가 텔레미어 길이가 바로 나오게 돼 있다. 자, 그렇다면 왜 각자는 저 텔레미어의 길이가 긴 채 보존을 하고 있을까? 요거 과학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못 찾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모델도 지금 없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세계적으로 뭐 각자라고 일컫는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해봤겠지. 안 나온다. 미안하지만 일반적인 사람 텔레미어 길이하고 더 짧기나 같기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럼 너 어떠냐? 내 피 뽑아가고 싶겠지? 때가 되면 준다. 텔레미어의 길에 즉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사람이 바로 각자다. 저렇게 텔레미어 길이를 길게 보존을 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수행을 했을까? 나도 이제 와서 나의 세포가 점점 젊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세포가 자꾸 젊어지는 거,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까? 하고 왜 그거를 찾으려고 내가 안 했겠나? 나의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왜 공부를 내가 안 했겠나? 공부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더만. 그 뭐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대. 밝혀놓으니까 내가 이거 벌어지고 난 다음에 호흡 원리 사진이고, 오, 그 원리하고 내하고 똑같네. 몸속에서 이런 원리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부드러우면 호흡이 잘 되겠네. 이 뻑식 때는 안 되더니 부드러워지니까 호흡이 잘 되네. 이건 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 수행자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과학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과학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다. 근데 불교의 수행은, 깨달음은 그 과학을 뛰어넘어가 있다. 단지 과학이 접근하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 원리는 왜 그럴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처가 된 사람이, 각을 이룬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수명이 길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째서 저 텔레미의 길이가 긴 채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까? 세포는 계속 분열을 일으켜주면 수명이 끝없이 연장이에요. 그게 지금 과학자가 놀라잖아. 그러면 이 각자의 피를 뽑아서 저 염색체 텔레미에 조사해보면 나올 거 아니가? 예? 이 거짓말 할 수 있겠나? 오늘 내가 이 과학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그러면 각을 이룬 사람의 즉 텔로미어는 어떻게 내가 길게 보존을 했을까가 아니가. 이렇게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보존한 채 살아가면 끝없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일으킬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명은 늘어날 텐데, 물론 마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미어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의식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비례야. 텔레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의식은 없어져. 의식이 덜거르면 텔레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봐. 불교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봐라. 딱 그것도 고쳤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거야, 이거. 마음이 있다는 걸 수천 년도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과학이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법문 들으면 과학이 그대로 그곳을 갖다 꽂혔을 때, 아, 이래서 불교는 정말 초과학적이구나. 불교는 바깥에 어떤 신을 믿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불교가 아니잖아. 자체 내면에서 세포와 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수행이야.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 안에서 벌어진 거라면 얼마든지 과학으로 다 입증할 수가 있어. 이래서 불교는 과학이라고 했던 건데, 뭘 물질을 짜개서 이래 없는 거다,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응? 불법을 그렇게 평화시키면 안 되지. 자, 이제 그러면, 저 텔레미어의 길이를 길게 보존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자, 과학이 밝혀내는 걸 볼까? 텔레미어의 길이를 길게 해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텔레미어 길이를 길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 그걸 뭐? 텔로미아제가? 뭐라죠? 뭐라. 내가 지금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된 거지. 저 성분이 있어야만이 저 염색체를 보호할 수 있다. 텔로미아제라는 것이 있어야. 그게 없으면 저 텔로미어는 길이가 짧아서 분열을 멈춰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다. 이 논리잖아. 자, 그렇다면 그 모라제라는 것이 뭐냐? 텔로모라제. 요거 찾으면 답 나오겠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세포한테 공급해주면 세포는 그 텔로미어를 그 길이를 보존한 채 끝없이 분열한다. 이 말 아닌가? 그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요것도 조양본이 발견했대. 저 성. 자,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저런 텔로모라제를 제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까? 과학자들은
인체에서 저것이 만들어진다고까지도 밝혀집니다. 내가 탐복을 했다, 저 과학자도. 만들어집니다. 맞아. 근데 어디에서 조성물이 나올까? 이거 소위 도교적으로 말하면 임동맥 타통하고 12중류 열고 옥침 백회 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저 텔로미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그 성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 안 나온다. 못한다. 저 텔로메라제 성분 어릴 때는 우리 몸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나도. 모든 생명체는 저 인체 자체에서 세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즉 말해서 텔로미어의 크기를 보존할 수 있는 텔로메라제가 몸에서 계속 만들어졌다. 어릴 때. 그리고 저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초유에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애기 놓고도 젖을 먹여야 돼. 저 성분을 먹여줘야 세포가 분열하는데 원료를 쓰기 때문에. 내 봐라. 내 과학자 아닌데도 엮여 들어가지? 근데 인체에도 계속 저 성분이 만들어서 분출되고 있었다. 어디에서 저런 많이 나왔을까? 내가 뚫어보니까, 나도 몰랐잖아. 내가 뚫어보니까, 흉성이다. 가슴심. 1차 여기, 2차 여기다. 3차 이 춘장, 이 구석구석에서 일반 침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 저 텔로메라제가 나오는 부위의 침맛은 일반 침맛하고 다르다. 이것을 도교에서는 말이지, 백회 열면, 옥침 열면서 내려오는 아주 달짝한 맛, 선노간숨이라고 얘기했다 벌써. 이거 과학자들이 그 접근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런 텔로메라제가 계속 몸에서 분출돼서 그것을 입으로 삼키면 위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피로 흡수를 타고 전 세포한테 공급해 주니까 그것을 원료로 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계속 길어져 있었던 거 아니가? 이러면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다가 요 원료가 안 나오면 어찌다. 가슴좀 맥히고 침새 맥히면 저 성분이 맥히면 어찌할 건데? 네? 자, 내 본문 오늘 좀 특이한 본문 나오지, 그지? 그럼 오래 살려고 수영하나? 그럼 일찍 죽으려고 수영하나? 이 몸이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여기하고 다 고링이 연결되어 있어. 자, 보자. 연결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대부분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 인체에서는 끝없이 세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저런 성분이 나오는데, 우리 저 성분 이름을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봐. 내려보면 그것이 입 속이나 입 천장이나 천장에서 내려오고 또는 가슴 속에서 소위 말하는 텔로메라제 성분이 계속적으로 분비되고 있었다. 이것이 피를 타고 삼키면 음식하고도 타액하고 섞일 것이고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소장을 타고 피를 흡수돼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세포한테 전달해주면 그 세포는 텔로미어를 그대로 크기를 유지한 채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과학자들의 논리로. 성장기 동안 그렇게 많이 나오던 저 텔로메라제가 어째서 성인이 되면서 커가면서 점점 저 양이 줄어드는 것일까?
어릴 때라고 해서 저 성분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또 나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다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100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 30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다. 이게 내 깨달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그 사람이 먹는 섭취, 음식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 몸이 경직되느냐 이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도 양이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줄어드느냐 차이가 있다. 이게 나의 깨달음이. 그래서 사람마다 저 모라제가 나오는 양이 수치가 각각 다르다 하고는 확신할 수가 있어. 네, 그렇다면 성인이 돼서 더 나이가 먹고 올라가면서 저 텔로모라제가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세포의 분열이 멈추게 됩니다. 고로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텔로모라제가 아무리 여기서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세포의 막을 열지 못하면 어찌 될까? 이 피를, 저런 텔로모라제를 피를 타고 흘러가다가 세포한테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이 세포가 막을 열지 않으면 저 성분이 무용지물이겠지. 그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저 성분이 먼저입니까? 세포 막을 여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아마 내 얘기를 듣고 몸이 경직된 사람, 자의 세포막과 이완된 사람의 세포막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건 과학자들이 기구가 지니까 되겠지? 조사를 해보면 내 말이 그대로 과학으로 드러날 겁니다. 몸이 경직된 사람은 텔로모라제 아무리 피 속에 그 성분이 많아도 여기 침이 많이 나와도 세포가 막을 열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또는 세포 막을 열려 있어도 저 텔로메라제가 없으면 또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뭐란 얘기고 그러면? 둘 다 갖춰야 되겠지. 세포 막도 열게 만들어줘야 되고 텔로메라제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자, 이거 부정할 사람 없겠지?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먼저 어떤 영양분이든 피를 타고 넣어주면 세포막이 탁 열려서 그 성분이 세포한테 깊숙하게 전달돼서 세포가 끝없이 분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소위 말해 세포막이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 텔로메라제를 많이 생성해야 되는데 성인으로 올라갈수록 이 성분들이 나오는 분비샘들이 다 닫혀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닫혀 있습니다. 어린애와 같이 그런 타액의 침샘이 다 열려서 흉순의 그 성분이 호르몬 그 텔로메라제 성분들이 면역계 성분들이 다 샘이 열려서 줄줄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올라가면서 살아가면서 다 닫혀버립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할 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태에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다다르면 저 텔로메어 길이가 짧아져서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이러면 죽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수명을 늘리려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넓혀주면 되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텔로미어의 길이를 넓혀주려면, 길게 해주려면 텔로모라제가 있어야 되고, 텔로모라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포막도
열려줘야 되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줬을 때 세포는 끝없이 분열을 하고 수명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논리잖아. 예,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주된 동기가 있어요. 핵을 끊는 동기. 끝없이 수용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도 여러분만큼 건기가 뛰어난 수용자 중에 하나야. 목숨을 던졌으니까. 결과부자하고 타이어 주부를 끊어가지고 다리를 묶어놓고 바위 위에 얹어서 수영을 할 때 이 다리를 굴복시키려고 얼마나 건기를 가지고 내 몸을 혹사시켰을까. 이렇게 수영에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몸이 이완됐다가 때로는 경직됐다가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이완됐다 굳었다가 이완됐다 굳었다. 어떨 때는 마음에 한의심이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화가 치밀었다가 두려움이 북받쳤다가 어떨 때는 평온하다가 계속 시소타지. 때는 어떨 때는 살인 강도도 자비로 이렇게 용서했다가 어떨 때는 어느 때는 보면 막 항의를 할 때는 괜히 상대방 욕하기도 하고 불불 끓지. 이게 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수행에 매진하다가 단전이 좀 열렸다 싶었을 때 이때 법상이 하늘을 찔러서 하산을 합니다. 응? 이게 지금 보니까 우스운 작태인데 이거 좀 열렸다 싶을 때 그때는 뭐 입에 침도 돌고 말이야. 응? 몸에 생체전기가 막 흘러가고 법 깨달은 양 밖에 나와서 얼마나 외치고 다녔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었던 것을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위장한 채 법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계속 법문하고 했다. 있을 줄 하지만 경기도 양주에서 그렇게 나도 첫 법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법회 열었던 사람 여기 와 있다 지금. 그 내 가짜 법사 노릇할 때. 하늘정은 어딨노? 하늘정은 왔나? 못 왔나? 아란 왔나? 이 사람들이 그 양주 첫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10년의 세월이지. 2007년도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내가 가짜 법사 노릇을 했다 이 말이야. 겨우 요 복부 좀 열어놓고. 자,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면서 이 흉부가 딱 막혀왔을 때, 이 가슴을 열지 못했을 때, 나를 깨달은 자라고 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는데 내가 이거 맡겼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답답한 가슴을 딱 거지로 감춰놓고 아 진상도 그때 알았지 그지? 응. 자 이렇게 법을 펼쳐오면서 여기가 굳어 있는 걸 다 감춘 채 법이 있는 양 외도 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밝게 수행해왔던 나도. 그러다가 양주에서 끝나고 수안보로 들어간다. 거기서도 이거 풀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다. 이거 다 풀지 못한 채 다시 춘천으로 와서 선방 연다. 그때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 당시면 애들 벌써 인체를 꿰뚫은 듯이 얘기 다 하고 있었잖아. 대기압, 폐압, 흉압 따져가면서 전부 다 법문 들으면 정말 과학자다운, 수행자다운, 깨달은 자다운 법문을 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내가 이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 깊이.